자, 첫 번째 가보죠. 남성 5명이 밖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 무리가 자, 꼭 잘 먹었다 하고 자리 정리하고 일어나는데요. 아하, 이제 퇴장을 하겠죠. 자, 그중 한 명 계산을 하러 저렇게 가는 듯 싶은데 카운터에 아무도 없네. 쓱 보는데 아무도 없네. 그럼 그냥 가야지. 자, 다른 남성들도 아이고 배불러 슬슬 걸으면서 저렇게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돈은 누가? 아무도 안 냈습니다. 자, 5명 중 1명도 계산을 안 했다. 다 나쁘지만 그중 제일 나쁜 인간, 맨 처음 계산하는 척했던 인간. 진짜 왜 그러고 살까요? 그렇게 먹어서 살로 가면 기분 좋습니까? 네, 지난 14일 밤 10시 50분쯤 경남 창원의 한 호프집에서 벌어진 먹튀 사건입니다. 40대 초중반 정도로 추정이 되는 남성 5명이 들어와서요. 한 2시간가량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홀이랑 주방을 오가고 있었고 그 사장님은 지인들이 가게에 방문을 해서 잠깐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잠깐 사이에 이 남성들이 음식값 6만 9천 원어치를 계산 안 하고 모두 사라졌던 거죠. 남성들은 식사하는 동안 몇 번씩이나 담배 피우러 들락거렸기 때문에 완전히 가버렸을 때도 한동안은 또 담배 피우러 잠깐 나갔나 보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한 남성이 계산대 쪽으로 가다가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에 그냥 나가버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제보 주셨다고 했고요. 사장님은 남성들 다시 돌아와서 용서 빌고 또 사과하고 계산까지 하면 용서할 마음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예, 5명에서 6만 9천 원. 아이고 참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계단에서 우당탕탕입니다. 자,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계단 주목해 주세요. 한 여성이 조심조심 내려가는데 바로 그때 우당탕탕탕탕 미끄러 넘어지십니다. 아이고 참 사람이 달려와서 저렇게 넘어진 여성을 살펴보는데요. 어르신입니다. 지난 겨울에 있었던 사고예요. 자, 지난 2022년 지난 작년에 12월 달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지금 인천에 있는 생활용품점입니다. 전날 며칠 전에 좀 눈이 좀 왔다고 하고요. 또 매장 내에서는 또 눈이나 비 이런 것 때문에 물기가 좀 있었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물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이제 어르신인데 미끄러졌고요. 다쳤습니다. 이 척추 압박 골절상도 입었고 아마 후유 장애가 남을 것 같아요. 후유 장애는 뭐냐면 나중에 이 가동 연한 동안 이 움직일 수 없는 뭐 그런 것들 장애가 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과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배상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어르신이에요. 근데 이 제보자분께서 자녀분이신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양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 매장의 본사에서는 그 본사가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의 자문변호사 측 의견을 들어서 여성분의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배상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했다라는데요. 사실 자문변호사 분들은 그쪽 보험사의 입장에서 유리한 쪽의 법리들을 자문하는 게 그냥 업입니다. 이걸 탓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반대되는 어떤 증거라든가 반대되는 법리들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틀 전에 눈이 내렸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저 CCTV 영상만 있는지 아니면 당시에 매장 내부를 촬영한 사진 같은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 뭐 일기예보라든가 날씨 같은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한 자료들을 좀 많이 모으셔서 사시는 곳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좀 자문을 구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100% 무조건 여성분이 잘못했다고 하기는 제가 봐도 좀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과실은 이 본인의 과실도 있겠지만 주의 문구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 생활용품점 업주한테는 과중한 책임들을 부과하거든요. 물기가 있으면 물기를 닦거나 그렇죠, 닦지 않으면 보통 조심하라는 박스 같은 거 이렇게 경고 문구가 있을 때 사실 과실 비율이 조정되는데 저는 봤을 때는 100% 과실이라는 건 저 영상만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좀 변호사한테 자문 얻어서 왜냐하면 후유 장애가 남으면 배상이 상당히 큽니다. 예컨대 움직일 수 없으면 개호비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자문을 꼭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이건 뭐 오늘 난립니다. 갤럭시 쓰는 남자는 별로다.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한 대학생, 여대생의 인터뷰 영상 논란에 되고 있습니다. 사진 만나보시죠. 자, 저 왼쪽 유명한 분이죠. 충주시 주무관 한 여대생과 인터뷰를 하는데 여대생 왈, 갤럭시 쓰는 남자가 제 친구한테 번호를 물었대요. 하자 주무관 왈, 갤럭시 폰이라면 연락 안 했겠네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갤럭시 쓰면 남자가 좀 그런가요? 재차 묻죠. 여대 생활. 갤럭시로 나 안 찍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조금 속도가 빨랐네요. 갤럭시를 쓰는 제 입장에서는 참, 예, 이거 뭐 상표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저도 저분을 찍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자, 갤럭시 쓰는 우리 이자연 기자. 네. 어, 이게 지금 지난 17일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청소년과 20대 그 중심으로 해서 아이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런 주제로 해서 인터뷰를 올렸는데 이 한 대학생이 여기에 출연을 했습니다. 충주시 홍보맨으로 유명한 김선태 주무관 한 여성 대학생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김 주무관이 갤럭시 쓰면 좀 그렇죠? 이렇게 물었더니 이 대학생은요. 상관은 없지만 그 휴대전화로 나를 찍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어서 김 주무관이 갤럭시 쓰는 남자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학생은 제 친구가 갤럭시 쓰는 한 남성이 다가와서 번호를 물어본 경험이 있다. 그런데 갤럭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약간 당황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 주무관이 그럼 연락은 안 했겠네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 많아요?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 접한 누리꾼들 갤럭시 아이폰 비교가 충주시 홍보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이제 아이폰 쓰는 사람은 걸러야겠다. 이렇게 아이폰 사용자와 갤럭시 사용자들이 대립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냥 네 분께 묻겠습니다. 나 이거 좀 내가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손. 두 분 얘기하시죠. 예. 저는 갤럭시를 죄송합니다. 사과폰을 아이폰 나왔으니까요. 아이폰을 처음 나왔을 때부터 썼습니다. 근데 이제 딴 걸 좀 못해서 할 뿐이지 상관없고요. 저희 아이들이 그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이폰은 약간 좀 신세대, 신식, 갤럭시는 구세대, 구식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할 뿐이에요. 그냥 사용할 뿐이에요. 뭔 상관이 있습니까? 갑자기 또 혈압 오르네. 네. 자, 교수님. 아니 이 그 유튜브 제작 배경이나 목적이 뭔지 제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노이즈로 혹시 관심을 끌고 싶어서 뭔가 사회적 논란을 갖다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유도 질문을 3번을 해요. 갤럭시 쓰면 그러냐, 갤럭시 쓰는 남자는 어떠냐, 연락은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누구라도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제품이라도 쓸 수 있고 뭐 갤럭시가 우리나라 제품이라고 해서 따로 홍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거는 좀 불필요하게 보이는데 한번 그 좀 튀어보려다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낭패를 당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유튜브 제작 의도가 뭔지 그리고 왜 삭제를 했는지 밝히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 아무튼 뭐 교수님의 그런 지적 때문인지 그 해당 영상은 어제 이렇게 딱 내렸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나 진짜 갑자기 자, 다음 이어가죠. 갑자기 막 뒷목이 땡기네. 자, 성큼 다가가 덥석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가게 앞에 선 남성. 저 화분 참 예쁘네. 시선 집중.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 저게 뭐라고? 자, 그냥 계속 뒤 보면서 그냥 일단 꽂혔어. 자, 그런데 다시 백도 널 두고 도저히 그냥 갈 수 없구나 하듯이 왔어요. 자, 그 화분 듭니다. 행인이 보든지 말든지 아랑곳 않고 들고 튑니다. 자, 지갑, 휴대폰은 안 가져가도 자전거와 화분은 가져가는 나라 우리나라. 진짜 왜 이럴까요, 도대체? 그러게요. 저게 지난 10일 서울 도봉구의 한 매장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오후 2시 정도였고요. 이제 이 매장이 좀 저녁 늦게 영업을 시작을 해서 당시에는 종료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보신 것처럼 저렇게 쓱 가져갔는데 인근 주민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해요. 이 사장님이 또 그날 또 다른 데서도 보셨답니다. 이 남성분을. 근데 저게 화분이 그냥 관상용이 아니라 페퍼민트 화분인데 내부의 가게에서 칵테일 같은 거를 만들 때 음료에 저 페퍼민트를 쓴대요. 그러니까 가게 식자재를 훔쳐가신 거예요, 저분이. 공사 커졌네. 예. 다만 이 사장님이 뭐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실 생각은 없는데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보를 주신 겁니다. 하여튼 다시 정리하면 말이죠. 자전거, 화분, 우산, 또 뭐 있죠? 아무튼 그런 거 좀 가져가지 마죠. 자, 다음 이어가죠. 자, 귀신인가 사람인가?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늦은 밤 오토바이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자, 안개 낀 어둑한 밤. 자, 왼쪽 주목해 주세요. 왼쪽입니다. 저거 뭐야? 이거 방금 뭐야, 저거? 자, 뭔가 허연 게 있었어. 자, 잘 보세요. 사람 같기도 하고 귀신 같기도 하고 여름 다가고 가을이 왔는데 왜 아직도 남양 특집일까요? 자, 무섭죠. 평택에 있는 한 도로인데요. 9월 정도입니다. 9월 말 정도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지금 이동하는 이제 우리 영상 제보자죠. 안개가 좀 껴서 살살 조심스럽게 이동하다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사실 다행스럽게 중앙분리대에 이제 아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아마 추측컨대 저기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로 보이죠. 예. 무단 횡단을 좀 시도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넘어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밤에 저렇게 하다가 자정 무렵이에요. 저렇게 하다가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고도 사고지만 문제는 뭐냐면 또 친 사람들도 처벌받거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상식에 가깝잖아요. 그 새벽에 저 중앙분리대 넘지 말라고 해놨는데 저걸 넘어가려고 저 서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남자친구의 낯선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제보 사연이 아니고요. 지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입길에 오르고 있는 사연인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자친구의 가족과 식사한 뒤에 이전에는 몰랐던 좀 낯선 모습을 보인 남자친구 정상이냐 이렇게 묻는 사연인데요. 일단 사연자 커플은 한 번씩 이혼을 경험한 돌싱 커플입니다. 남자친구는 아이가 없고 사연자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4년 동안을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부모님이랑 자리 한번 만들어줘라 내 소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최근부터 왕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이들과도 자주 만나게 됐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사연자네 가족 그리고 남자친구까지 이렇게 다 같이 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테이블에 나눠 앉게 됐는데 남자친구, 사연자네 첫째,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한 테이블에 앉았고요. 사연자, 사연자네 둘째, 그리고 친정어머니 이렇게 세 명이 한 테이블에 앉게 됐던 겁니다. 여기가 고깃집이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네 테이블은 남자친구가 고기를 거의 전담해서 구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기 잘 먹고 나와서 2주 뒤에요. 갑자기 이 남자친구가 사연자에게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굉장히 좀 예의 없는 말투로 나 그날 고기 엄청나게 구웠다. 내가 고깃집 알바된 줄 알았다면서 너네 아빠 고기 구워 먹어보라는 말도 안 하고 자기 손주 먹이느라 바쁘더라. 이렇게 화를 냈던 거죠. 놀라서 사연자가 이런 남자 정상이냐 물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나서 격한 어투로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남자친구가 화낼 만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그런 남자친구에게 화가 나는 자신이 정상인 건지 묻고 싶다면서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친입니다. 야, 자연아, 내가 너랑 4년 넘게 만났어도 우리 아직 결혼 안 했잖아. 나 손님이다. 나 니네 집 사위 아니거든. 그리고 그 자리가 고기 먹으려고 만난 자리야. 나보려고 만난 자리 아니야. 그런데 세상에 고기 한 점 먹어보란 말도 없이 와 진짜 니네 아빠 해도 너무하더라. 인간적으로다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지금 과한 거야? 동그라미. 박 변호사님 거의 막 올라 그랬는데 저 손이 무거우셔. 자, 다음은 여친입니다. 너 과해. 너 완전 과해. 야, 박지훈 네가 사람이야? 너네 아빠? 그게 장인어른 될 사람한테 할 소리야? 네가 우리 엄마 아빠 만나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점수 좀 따보라고 멍석을 깔아줬더니 뭐 고기 한 점 권하질 않아서 열받는다고? 아유 진짜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똥배가 나왔지? 너 저리 가 X. 자, 박 변호사님. 납득이 저는 안 돼요. 이런 얘기 이제 비속어라면 뭐 어떤 그런 말들을 썼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막 좀 건방지게 아니면 아주 좀 난폭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 제보자가 이렇게 사연을 어떻게 올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고기 굽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매우 행복하거든요. 고기 구울 때 개인적인 취향이 좀 반영. 취향일 수 있지만 고기 구울 때 가장 행복한 남이 먹는 모습 보면 더 행복하고. 진짜. 저는 나머지를 먹을 때 더 행복하고요. 근데 좀 특이합니다. 더더군다나 처음 보는 자리면 오히려 얘기하는 것보다 고기 굽는 게 엄청 편해요. 매우 편합니다. 진짜. 정말 편합니다. 그렇게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지간하면 소수설 택해 주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교수님 그래도 손님인데 사위 될 사람 만나는데 한 점 정도는 자네도 좀 먹지 그래 할 수 있잖아요. 예, 물론 뭐 그런 건 좀 아쉬운 점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4년 동안 만나고 싶다 사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 고깃집 만남이 끝나고 바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2주 있다가 이 비속어를 섞어서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의 성격이 상당히 뒤끝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성이 싫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사실 본인이 구우면서 먹으면 되잖아요. 좋은 거 골라서. 그래서 앞으로 이 남성이 적어도 이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여성분이 그것은 알고 결혼을 하시든 또는 하지 않으시든 그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런 얘기가 있죠. 아내가 좋으면 그 집 기둥 보고도 고개를 숙인다고. 일단 오 교수님은 뭔가 마음에서 멀어진 것 같다. 자, 양 변호사님. 뭐 남성이 안 멀어졌으면 여성이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래서 조금 깊은 관계가 되기 전에 좀 초기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 정도는 해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만남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진짜. 이게 사실 뭐 고기를 누가 굽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분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을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라는 게 같이 음식을 먹는 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 식구가 될 사람들인데 한 분은 어른이고 그 어른은 자기보다 훨씬 어린 아이를 챙기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고기를 누가 구워요 도대체? 그리고 고기 구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기 굽는 게 또 어르신이 앞에서 아이 먹이고 있으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충분히 먹거든 남성. 저는 한 3명, 4명 구워주면서 저 혼자 다 먹어요. 저 남성분, 제가 보기엔 저 사연 올리신 여성분이 정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정 떨어질만 하다고 봅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엄청나게 쏟아내고 계십니다. 네, 대부분이 뭐 X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유애경님, 본색이 드러났다. 이사밤님, 쎄하면 헤어지는 게 정답입니다 하셨고요. 따뜻한 봄날님, 조상님이 도우셨네요. 헤어지세요 하셨는데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문터처블님, 일단 헤어지세요. 그런데 남친도 문제지만 그 와중에 아무도 권하지 않았다는 건 좀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